주유소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전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란 상공에서 미군 F-15E와 A-10 전투기가 격추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군기가 적군의 포화에 격추된 건 무려 23년 만의 일입니다. 중동의 지옥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란을 향해 48시간 내에 지옥이 쏟아질 것이라며 피해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숨을 죽인 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 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그리고 내 주식 계좌는 언제까지 녹아내릴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입니다. 한쪽에서 이란에 지옥을 맛보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으니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합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메시지 한 줄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3%씩 폭락하는 패닉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봅시다. 인류 역사상 유가가 폭등하고 전쟁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순간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정말 파멸했을까요? 자본주의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시장은 인간의 피와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유가가 치솟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며 지수가 비명을 지를 때 주식시장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제2026년 미국-이란 분쟁까지 전쟁 직후 1년 뒤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세한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해 보일 겁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 뒤에 숨겨진 진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 포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담아야 할 인생 종목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포를 확신으로 바꾸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2000년대 이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고전적 전쟁들부터 하나씩 뜯어보시죠. 가장 먼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의 충격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됐을 겁니다.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았고 태평양 함대가 전멸 수준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S&P 500은 단숨에 2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1년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0.1%의 상승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정부가 승리를 위해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비로 쏟아붓기 시작했고 모든 민간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바뀌며 고용과 생산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역설적으로 침체된 경제의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든 셈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더 극적입니다. 6월 25일 개전 직후 시장은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지수는 13% 넘게 폭락했죠. 하지만 정확히 1년 뒤 수익률은 무려 25.8%였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군비 확장이 잠자던 수요를 깨운다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 정부가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집행하며 기업들의 장부가 흑자로 돌아서자 공포는 순식간에 강력한 매수세로 변했습니다. 1964년 8월 베트남 전쟁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입니다. 미국이 늪지대 같은 장기전에 빠질 거라는 우려와 사회적 반대 여론이 극에 달했지만 주식시장의 엔진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충격은 잠시였을 뿐 시장은 연간 10.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상향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보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입니다. 당시 유가가 배로 뛰면서 제2의 오일 쇼크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고 지수는 15% 이상 빠지는 쇼크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막상 사막의 폭풍 작전이 개시되자마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13.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공포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오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대응했던 현대전 4가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침공입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라며
온갖 파멸적인 시나리오가 쏟아졌습니다. 국가는 그 공포를 선반영하며 바닥을 기었죠. 하지만 실제 총성이 울리는 순간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거짓말처럼 랠리를 시작해 1년 뒤 정확히 27%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모르는 뉴스를 더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걷히는 순간 돈들은 다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2014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1차 침공인 크림반도 사태입니다. 당시 서방의 경제 제재와 에너지 위기론이 팽배했지만 시장은 이를 냉정하게 국지적 분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유럽 경제가 마비될 거라는 공포와 달리 S&P 500은 1년 뒤 10.7%가 오르며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쟁의 내성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1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 7.4%로 80년 역사에서 드문 하락이죠. 하지만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당시 시장을 죽인 진범은 푸틴의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풀린 돈 때문에 터진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걸 잡겠다고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린 자이언트 스텝이 본질이었습니다. 즉 전쟁 그 자체보다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던 시기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입니다.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 같았고 제5차 중동 전쟁 우려가 극에 달했지만 시장은 보란듯이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동력 삼아 1년 만에 22.1%라는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리 커도 성장하는 산업에 동력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최신 데이터입니다. 80년 역사 8개의 전쟁, 그중 1년 뒤 지수가 상승해 있을 확률은 75% 이상이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10%를 훌쩍 넘죠. 지금 2026년 4월 유가가 110달러를 넘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나요? 10번 싸워서 7번 반을 이기는 확률인데 단지 남들이 무섭다고 할 때 소중한 기회를 공포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부자들은 언제나 대중이 비명을 지를 때 데이터를 믿고 움직였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공포에 질린 구경꾼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도대체 주식시장은 왜 오르는 걸까? 이거 너무 비상적이고 냉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사적으로 전쟁은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엄중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감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오로지 냉철한 숫자의 논리와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로만 움직이죠.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 이런 거대한 공포와 비극 속에서도 주가를 떠받치는 힘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본이 움직이는 3가지 핵심 경제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가 왜 역설적으로 기회의 숫자로 바뀌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법칙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주식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악재가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 시장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찹니다. 전면전일까? 핵을 쏠까?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일까? 이 막연한 공포가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죠. 하지만 막상 총성이 울리고 나면 시장은 냉정해집니다. 아, 이 정도 규모구나. 공급망은 이렇게 타격받겠구나. 라며 악재의 크기를 계산하기 시작하죠. 앞서 본 2003년 이라크 전쟁이 27%나 폭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포라는 안개가 걷히고 계산 가능한 리스크가 된 순간 대기하던 거대 자본들이 다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 경기 부양입니다. 전쟁은 인류에게 비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승리를 위해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붓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전보다
몇 배나 급증했죠?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IT, 에너지, 물류, 제조 등 산업 전반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정부가 시장에 강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대한 펌프질을 하는 셈입니다. 기업들의 주문서가 꽉 차고 고용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2026년 현재처럼 기술력이 곧 국방력인 시대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유동성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을 동반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과거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지만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1등 기업들의 주식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벌어들이는 이 거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작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중에서도 빅테크들이 22%나 오르며 지수를 견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올수록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우량주라는 요새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80년의 역사와 세 가지 경제 법칙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이란 상공에 떠있는 미사일 소식이 두려우신가요? 물론 무섭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숫자로 깎여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언제나 다수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소수가 데이터에 베팅하며 쓰여왔습니다. 1941년 진주만에서도 2003년 이라크에서도 그리고 작년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시장은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결국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의 위기를 수익으로 바꿀 세 가지 실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바닥을 맞추려는 교만을 버리고 분할 매수의 마법을 믿으세요. 전쟁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감히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저점은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역사는 언제나 개전 직후가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1년 뒤엔 가장 달콤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구간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1년 뒤 여러분을 웃게 만들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진짜 가치를 지닌 1등 기업에 집중하세요. 위기가 닥치면 가짜들은 걸러지고 진짜들만 살아남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가 24시간 내내 쓸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기술, 즉 빅테크와 에너지, 그리고 방산 섹터의 압도적 대장주들에 집중하세요. 셋째, 이제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 압도적인 평균 수익률이라는 팩트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는 자극적인 전쟁 헤드라인을 흔들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공포에 던져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오늘 제가 80년 역사를 전수조사해서 보여드린 8번의 전쟁들, 그 1년 뒤 평균 수익률은 무려 13.7%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평상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8에서 10% 수준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지독한 공포의 구간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평균을 압도하는 초과 수익의 골든타임이었다는 뜻입니다. 비명과 절망이 가득 찬 뉴스창을 지금 당장 닫으세요. 대신 제가 증명해드린 이 13.7%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남들이 전쟁의 불길을 보며 도망칠 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정교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흔들리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탱해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투자 원칙이 될 겁니다. 전쟁의 포화는 언젠가 잦아듭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혔을 때 시장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살걸 이라며 후회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데이터를 믿고 용기 있게 기회를 잡은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잡는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공부하는 투자자에겐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날개 달린 호랭 날다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